안녕하세요. 테슬라 투자자 여러분들 어서 오세요. 여러분들 어제 테슬라 잘 올라줬죠? 테슬라 여기 보시면은 전고점을 살짝 이렇게 돌파를 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상승은 크게 나오진 않았어요. 1%대 상승이 나왔고, 여기 이제 캔들 자체를 보시면은 꼬리가 그렇게 길진 않습니다. 이 고점 부분에서 나오는 신호가 이제 여러분들이 꼬리로 많이 알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지금 테슬라의 경우에는 꼬리가 길진 않죠. 여기서 이제 몸통으로 채워가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패턴을 박스로 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좀 집중적으로 차트를 보면 박스라기보다는 고점 부근에서 차익 매물을 받아주는 세력들의 이 저점 매수가 들어오는 차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이거 박스라기보다는 조정 장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조정이 여러분들 주가가 꼭 내려와야 이게 조정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또 조정을 만들다가 주가를 들어 올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박스가 아니라 저는 개인적으로 조정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FOMC 이 기준금리 결정 정말 이제 지겹도록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결국 이 하나의 이벤트도 지나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지금 큰 문제 없이 지나간 것만으로도 미국 증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증시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중요한 시점에 놓여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중요한 이슈가 당분간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찾아봤는데 그나마 나올 수 있는 거라고는 이제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 이거는 이제 매주마다 발표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하게 확인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연준의 파월이 이 고용 지표를 굉장히 중점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 신규 실업 수당 청구가 들어가기도 합니다. 이게 예상치가 241K이고 이전에 263K다 보니까 신규 실업 수당 건수는 낮아졌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고용이 탄탄하다라는 이론에 힘이 실릴 수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금리 인하 가능성이 또 낮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엎치락 뒤치락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 저는 정해진 게 없대라고 보고 있는 게 뭐냐면 제가 매매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시장의 분위기 이거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이제 궁금하신 분들이 많은데 예를 들어서 신규 수업 수당 건수가 감소를 했는데 주가가 올라가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수당 건수가 올라갔는데 주가가 또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절대적인 정답이 없습니다. 지금 포커스를 어디다 맞추고 있느냐에 따라서 시장의 방향성을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WTI 이런 국제유가를 매매를 하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발표가 나오거든요. 이게 일주일마다 발표가 되기도 하고 한 달마다 이 잔고 물량에 대해서 발표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물량이 줄었다라고 해서 유가가 올라가고 그리고 이제 물량이 늘어났다라고 해서 유가가 내려가고 이런 게 아니라 물량이 줄었는데 오히려 휘발유 재고 자산은 늘어났고 그리고 경기 성장세 전망에 따라서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되면 이 잔고는 아예 싸그리 무시하고 유가가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결국에 실업수당 건수도 발표가 되겠지만 이거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기 때문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되는 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테슬라 여러 가지 소식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제가 테슬라 뉴스들을 보니까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오토파일럿 사망사고 뉴스가 다시 한번 이 테슬라 헤드라인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뭐 또 합의로 해결을 했다라고 하면서 이 테슬라의 악재성 뉴스거든요. 악재성 뉴스가 나와주고 있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또 뉴스가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차 문이 안 열려서 뒷좌석에 아이가 갇혔다. 테슬라 차주들 이딴 선고를 한다. 이게 우리나라 뉴스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 구글 그리고 일본 뉴스 이런 식으로 전 세계 뉴스에 지금 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스에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는데 결국에 제가 이전에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뉴스는 결국 차트로부터 나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뉴스가 나온다라는 건 뭐예요? 제가 이전에 상승 3파 이제 고점이 왔기 때문에 4파 조정이 나오는 부근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4파 조정이 나오는 부근에서 이런 악재성 뉴스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 두 개 이렇게 발표를 하고 이제 이거보다 좀 더 심각한 뉴스를 발표를 또 한두 개를 또 합니다. 이런 식으로 주가를 누르는 이런 거를 이제 차트가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뉴스는 여러분들이 크게 신경을 쓰지 않고 넘어가셔도 좋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테슬라는 지금 잘 대응을 해주고 있습니다. 미국의 NHTSA 도로교통 안전국 조사에 테슬라가 응답을 했고 도어 핸들 안전성 강화를 한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테슬라의 프란츠 폰 홀츠 하우젠 수석 디자이너는 전자식과 수동식 도어 개폐 기능을 통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새로운 버튼 시스템을 개발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지금 테슬라가 모든 이슈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식시장의 방향성을 정하는 이 기준금리가 결국에는 이제 9개월 만에 금리 인하로 결정이 나왔습니다. 파월이 경제가 나쁘지 않다라는 답변을 하면서 나스닥이 V자 반등을 만들어냈는데 이거 장중에 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기 보시면 어제 이제 관망세로 접어들게 되면 약간 이렇게 투자 심리가 안 좋아지게 됩니다. 이러면서 미리 매도하는 물량들이 시장에서 나왔고 FOMC 발표, 이 파월의 발언, 경기가 나쁘지 않다라는 얘기로 인해서 V자로 이렇게 슈팅을 쏘면서 다시 끌어올리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물량을 받아주면서 올렸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을 또 기대를 할 수가 있는 거고 지금 시점에서는 변동성이 더 커졌다라고 여러분들이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한 1%대에서 2%대 이렇게 흔드는 차트가 나왔다면 지금은 많게는 한 4%에서 5%까지 흔드는 차트가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점에서는 이 파동이 커질 수 있다라는 부분만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시면 되시고요. 파동이 커진다라는 뜻은 단기적으로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구간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지만 이럴 때는 오히려 숲을 보는 게 중요합니다. 숲을 봐야 된다라는 거는 오늘의 변동성을 보는 게 아니라 향후 일주일 전과 일주일 후 한 2주 정도 내 파동을 전체적으로 보는 게 여러분들이 대응하는데 좀 더 유리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준금리는 4.25%에서 4.5% 이게 이전이었는데 이제 4%에서 4.25%로 0.25%가 인하가 됐고요. 가장 중요한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이민자 변화만큼 노동 공급이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노동 공급 증가가 거의 없는 가운데 고용 수요도 급격히 줄고 있어서 이상한 균형이 발생이 됐습니다. 오늘 결정이 초점이 된 것은 우리가 노동시장에서 보고 있는 위험들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수요와 공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요와 공급은 균형을 맞추면서 움직여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수요가 늘어나면 공급이 줄어들고 그리고 공급이 늘어나면 수요도 같이 늘어나고 이게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로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이 고용시장이 수요가 감소하고 그리고 공급도 감소를 하는 겁니다. 이게 경기 위축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경기 위축이 단순히 그냥 경기가 잘 올라왔으니까 이제 쉬어가는 구간이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는 상황 속에서 경기가 둔화가 되면 이게 디플레이션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플레이션은 주식시장에서 가장 안 좋은 악재로 꼽히기도 합니다. 인플레이션은 언제든 시간이 지나면 해소를 시킬 수가 있는데 디플레이션은 어떤 방법을 써도 해소가 되지 않다라는 점에서 주식시장에서 가장 큰 악재로 보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파월이 금리를 내리지 않은 것도 지금 이러한 상황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견딘 거고 실업률은 4%대 초반이 나왔습니다. 상반기 성장률은 이건 GDP 성장률로 볼 수가 있습니다. 1.5%인데 내년에는 한 1.7%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0.2% 늘어나서 그래서 미국의 경제 성장률은 꾸준하게 0.2%씩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파월이 가장 중요하게 봤던 미국 비농업 고용 월간 증가폭입니다.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거는 파월의 손익분기점 상한입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5만 명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노란색 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가 5만 명이고 여기만 넘어가면 고용시장이 안정화됐다라고 이 파월이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왔다 갔다 합니다. 지금 수준에서는 5만 명이 적정선이다라고 보고 있고 이전에 코로나 시절 때 2023년도에 보면 이 손익분기점이 20만 명까지 올라갔었습니다. 이게 20만 명까지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파란색 그래프가 이 선을 위에 이렇게 뛰어 넘어줘야 고용이 안정화됐다라고 파월이 해석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손익분기점이 낮아진 만큼 전체적인 고용 지표는 악화가 됐는데 이게 공급까지 악화가 되다 보니까 이걸 시장에서 좋게 판단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안 좋게 판단을 해야 되는지 굉장히 애매하다라는 거죠. 지금은 시장이 복잡하게 보는 것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기준금리를 인하를 시작을 했다라는 것만으로도 유동성이 공급이 되니까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에서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테슬라가 가장 큰 밈 주식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테슬라를 평가를 하고 있는데 뭐 복잡하게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테슬라가 주가 이익 수익률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P2라고 알고 계신 분들 많을 거예요. 이제 현재 주식을 주당 순이익으로 나온 거를 현재 주가 수익률로 보실 수가 있는데 테슬라의 경우에는 이게 한 200배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주식이 10,000원이고 그리고 주당 순이익이 1,000원이다. 이렇게 봤을 때는
이게 P가 10배죠. 10배인데 테슬라의 경우는 이게 지금 200배까지 나온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전에 이 미국 주식 급등할 때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구글 그리고 아마존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 거품이 끼었을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아마존의 경우에도 엄청난 거품이 껴있을 때도 이 프라이스 어닝이 100배를 넘어가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테슬라의 경우에는 200배가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거는 이제 펀더멘탈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다.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테슬라의 뉴스에 관련해서 주가 변동성이 나오고 있는 기업이다. 이런 식으로 말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신경 쓸 거는 아닌데 제가 이 뉴스를 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냐면 테슬라가 고점이기 때문에 주가가 빠진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테슬라는 이 기술적인 분석이 굉장히 잘 맞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펀더멘탈 종목들은 기술적인 분석보다는 실적에 기반해서 이렇게 주가가 움직이는 경향이 높은데 이 테슬라의 경우는 일론 머스크의 개별적인 뉴스들 그리고 소식들 그리고 이런 기술적인 부분들에 맞춰서 움직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테슬라의 실적을 체크를 하면서 대응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 차트도 절대 무시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테슬라의 이 단기적인 목표가를 말씀을 드릴 때도 실적보다는 차트를 더 많이 말씀을 드릴 때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1파가 형성이 됐고 2파 조정 그리고 3파가 시작되는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도 앞으로 테슬라가 올라갈 만한 이 구간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매집을 끝내 놓으셔야 수익을 챙길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영상으로 이제 여러분들한테 460달러에 오면은 일부 비중을 줄이시는 것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는 단기 매매를 선호를 하신다라고 하거나 자금을 회전하시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간혹 가다가 이렇게 테슬라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리면 댓글에다가 주식은 샀다 팔았다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꾸준하게 모아가지고 오랜 기간 동안 가져가서 수익을 내는 게 이 주식의 진정한 가치다. 이런 댓글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100% 동의합니다. 역시나 이 주식은 끌고 가서 정말 이 테슬라의 가치가 빛났을 때 그때 매도를 해야 여러분들이 진정한 수익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중간중간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이렇게 변곡점을 체크를 해드리는 거는 여러분들이 테슬라 주식을 얼마나 갖고 가실지는 모르겠지만 뭐 1년을 보유하시던 5년을 보유하시던 뭐 길게는 한 2, 30년까지 보유를 하시던 간에 테슬라가 중간중간에 겪었던 이런 과정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주가가 내려왔을 때는 어떤 뉴스로 내려왔는지 그리고 이 박스권을 돌파를 했을 땐 어떤 뉴스로 돌파를 했는지 적어도 이 정도의 내용은 기억을 하시고 그리고 파동 자체가 몇 달러로 움직이는지 정도는 체크를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이 저점과 상단, 상승 1파가 140달러를 기준으로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저점 맞고 올라갈 때는 추가적으로 140달러까지는 최소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가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 큰 그림을 잡아보면서 여러분들이 테슬라를 가져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테슬라 미래 실적이 잘 나올 거니까 한 5년 정도 들고 가야지. 이것도 나쁘지 않은 투자 방법이긴 하지만 그래도 중간중간 이런 변곡점 정도는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체크를 잘 하셔야지 추후에 여러분들이 테슬라 길게 끌고 가셔도 큰 수익을 내실 수가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횡설수설 좀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내용을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면 테슬라는 아직 매도 시기가 나오지 않았다라는 부분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번 주가 목요일이랑 그리고 금요일이 남아있죠. 평일이 2번 남아있는데 큰 이벤트가 없습니다. 오늘 발표되는 실업수당 건수를 제외하고는 큰 이벤트가 없기 때문에 테슬라의 큰 변수는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음 편안하게 보유를 하셔도 되시고요. 기간이 좀 남았긴 하지만 10월 15일 날 테슬라의 3분기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예상치보다 상회하는 실적이 기대되고 있기 때문에 실적으로 인한 주가 하락은 지금으로서는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테슬라 중요한 소식이나 내용이 나오면 제가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요. 항상 부족한 영상이지만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